사주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명리학 공부, 사주 공부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스스로 홀린 듯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꼭 필요할 듯한 그런 사람에게 공부 좀 해보시죠. 그러면 어떤 분위기냐면요, 비주류 학문이라 좀 그렇다. 겉으로는 표현 않지만 그런 이유로 손사래를 치기도 하고요. 먹고 살만한데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뭐 굳이 뭐 그런 거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공부 자체가 적성에 안 맞다기보다는요, 이 세상에서 그냥 현재 그냥 살만한 거예요. 현재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표면적인 이유는요, 한자가 많다, 어렵다, 그런 거입니다.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학문, 공부 아닐까요? 내가 누리고 향유할 문화, 취미로 접근해서 그걸 실용적으로 쓰면 되죠. 산수나 한글처럼요. 모든 학문이 깊이 들어가면 다 어렵습니다. 산수는 나중에 수학을 하잖아요. 뭐 코사인, 사인, 뭐 함수. 그리고 한글을 배워서 나중에 문학을 하죠. 명리학도 다른 학문들처럼 깊고 넓습니다. 알고 쓰는 만큼 이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용성이라고 하죠. 깊이와 넓이와 방향성은 개인 취향이겠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십성으로 공부하시면요,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쏠쏠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관계 꿀팁. 소통과 이해의 관점, 소질, 적성, 인생, 이런 걸 다 볼 수 있죠. 사주의 당사자가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뭐 성격만 알아도 되게 즐겁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상대방을 만나요. 그래서 더듬더듬 겪어보고 상대방을 알게 되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사랑, 집착, 배신, 이별 뭐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불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십성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TV 교양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아나운서 출신 반듯한 MC가요, 게스트를 초대해서 어떤 전문 분야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 출신 MC는요, 진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보편적인 멘트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장마철이라서 그 더위, 기상이변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 그 게스트가 뭐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어요. 반드시 온난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요. 그리고 또 MC가 어느 나라의 내전 상황이 심각합니다. 같은 동족끼리 종교적인 화합과 냉전 의식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게스트가 그렇게 말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종교 문제와 내밀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찾아봐야, 그 원인을 찾아봐야 정확히 알게 된답니다. 그런 섣부른 시각이 오히려 그런 분쟁을 악화시키죠. 그 게스트가요, 까닥까닥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제가 MC라면요, 그 아나운서라면은 참, 이 직업은 정말 극한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말만 하면 부연하고 설명하고 바로 잡아주고 막 고쳐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거야, 막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 말꼬리를 잡혀가지고 저러고 나면요, 그 아나운서는 진짜 멘탈이 탈탈 털리겠죠. 얘는 진짜 이상한 애야.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게 바로 상관성이에요. 사주에 상관 있잖아요. 교육성, 가르치겠다성, 잘난 체성. 상관이 있는 사람은요, 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가르칠 만큼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내 잘난 척은 그 상대방이 좀 들어줘야 돼요. 상대방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만의 자격, 공인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동네 상관하는 사람 취급을 당한답니다. 상관하는 사람의 논리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옳은 말, 바른 말, 남을 무시하는 태도, 무례하고 즉흥적이고 이빠른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어요. 상관이 뭐냐고 사주 무식자가 저에게 가끔 물어옵니다. 그러면 관을 상하게 한다는 둥, 상관경관 어쩌고 저쩌고 이게 구질구질하게 말을 하면요,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상적으로 딱 꽂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딱 말해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상관하는 누구누구 씨 있지? 그게 동네 상관하는 상관이야. 그런 이미지야. 상관은 묻지 않아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잘난 채, 산발적이고 융통성, 자기 자랑 떠들기, 묻지 않아도 톡톡 튀는 소리, 구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좋아서 뭐 주고 표현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누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를 놓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 상관을 잘 쓰는 사람은요, 변호사, 외교관, 뭐 교육직, 강사직이라든지 그 화려한 언변, 입담 이런 거요. 융통성 있고 순발력 있고 그 상관 있는 사람 말을 못 참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직업 하면 되죠. 식신만 있는 사람은요, 기승전결로 말해요.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일도 그렇게 합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요. 그 상관은요, 좀 답답해요. 식신이 일을 하거나 말하는 과정을 보면요. 좀 뭐랄까 기승전결. 그래서 어쨌다고 결론부터 말해봐.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일을 해도요,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임기응변, 변칙적인 어떤 조미료를 뿌리기도 합니다. 변화, 기분 전환, 신선 이런 거요. 엎었다 뒤집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상관입니다. TV 예능 같은 데 보면은 식신 출연자는요, 좀 말이 재미가 없어요. 토크 사이사이에 팍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병풍같이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상관들은 끼어들기도 잘하고 재치 있고 막 이렇게 지루하지 않은 거죠. 상관은. 분위기 봐가지고요. 조미료도 팍팍 쳐요. 또 예능뿐만이 아니라 뉴스 쇼에 나오는 패널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식신보다 상관이 더 재미있어요. 식신 교수는 식신 교수에게 사이코패스가 뭡니까?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학문적으로 정의를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상관 교수는요, 얘까지 들어가지고 막 재미있게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뭐 어떤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말을 합니다. 상관이 흉신이긴 하지만 바야흐로 상관의 시대죠. 지금은. 상관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해나가려면요, 많이 알고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동네 상관하는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사주 십성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영상 초기에 예를 들었던 아나운서 출신 MC를 열받게 한 게스트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병자일주입니다. 천간으로 정인정관 겁재를 띄웠습니다. 정인정관은 관인상생하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사람이 얌전하고 바른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겁재도 있으니까 남을 의식하는 경쟁성도 있겠죠. 지지가 나는 정관일주인데 주변에서 상관으로 막 나를 괴롭히잖아요. 상관경관. 나는 병자일주고 정관일주잖아요. 근데 상관들이 주변에 상관들이 알뜰살뜰하게 불평세력이 되는 거죠. 내 정관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시비구설적인 그 직업 기자입니다. 성격이 그렇고 환경이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상관이 너무 많잖아요. 망한 사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정인입니다. 상관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죠. 흉한 사주가 갑자기 좋은 사주가 되었어요. 여기에 글자를 입혀볼게요. 정미, 개축, 병자, 을미입니다. 월지, 상관, 축토와 자축합이 되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어쨌든 이렇게 많은 상관을 내가 조절하는 을목, 정인의 쓰임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제 이 을목, 정인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을목의 힘이 약해지는지 강해지는지. 이분의 사주를 크게 보면은 가르치는 교육성이죠. 교수도 하고 상관경관 기자도 하고요. 평론도 하고 식상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겠죠. 그게 적성이겠죠. 사주를 공부할 때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을까요? 성격이라든지 이 사람 병자일주잖아요. 그러니까 병화는 태양 같은 거잖아요. 인문학 쪽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 들 것이다. 상관과 정인이 같이 있으면 상관폐인이라고 합니다. 아는 걸 말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교육성. 그래서 상관폐인의 것도 누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고쳐주는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관 페이는요,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글자를 더 공부해 보시면은 더 알겠죠? 정인을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재성운을 만나거나 관성운을 만나면 변하는 원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십성만으로도 마음자리, 인생의 희노애락, 추구하는 바, 방향성 이런 걸 읽을 수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재미가 없고 실용적이지 못하면 오래 공부할 수 없어요. 어떤 분 보니까 공부한다고 몇십만 원어치 두꺼운 책을 일괄적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산수부터, 십성부터 재미있게, 유용한 부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부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안타까워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무인성, 식신, 생재 이런 사주가 있다면 공부하라고 뭐 엄마가 그 자식한테 그런 것보다 진짜 멋지고 실용적이고 세상에 나가서 무기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꿀팁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인성이 많아서 받을 자격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재성이 정말 많아서 바쁜 사람의 마음, 식신 제살의 마음, 상관 견관의 마음 다 알 수 있죠. 십성의 특징, 그리고 십성 간의 혼합 심리, 그리고 그것이 흉함과 기람이 있다면 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사주 병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십성을 먼저 공부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상관 위주로 해봤습니다. 상관의 흉신이라고 하죠. 정인 정관의 세상에서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상관입니다. 저는 상관을 쓰는 사람이에요. 십성적으로 저는 식신도 있어요. 식신의 몰두성, 그리고 편인도 있습니다. 편인의 간 보면서 말하는 성향, 정인 정관도 있습니다. 정인 정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십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 성격이고요. 인생이죠. 저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